오랜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의 차 바로 폭스바겐의 T-Roc인데요. 벌써 좀 강렬한 색상이 좀 눈에 띄죠. 사실 폭스바겐 차량은 제가 리뷰를 좀 하려고 벼르고 있던 차량이었어요. 왜냐?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차마싸요 채널에서 폭스바겐의 차를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구독자분들께서 폭스바겐 차 리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많이 주셨어요. 이유가 있었죠. 바로 가격 때문이었는데요. 한때 폭스바겐이 막 갑자기 공격적인 가격을 막 펼치는 거야. 제타 같은 경우가 대박이 났었죠. 자, 이 T-Roc 같은 경우는 다만 폭스바겐 차량 중에서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쳐서 메리트를 본 차량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지금 제 옆에 나와 있는 차량은 2022년형 T-Roc인데요. 연식 변경 모델인데 가격을 낮췄습니다. 300만 원 이상을 낮춰서 나오게 됩니다. 날은 춥지만 오늘 het살이 좀 반짝거려가지고 이 차 색상이 너무 예쁘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 처음에 색상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그냥 새빨간색이 아니라 은은하게 광택을 섞어 넣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눈에 촌스럽게 보이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고급스럽게 차량이 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2022년형 연식 변경 모델에서는 이렇게 루프 쪽이 색상이 투톤으로 나오게 돼요. 이 컬러는 당연히 조합을 여러 개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 차체에다가 이 루프 라인 쪽은 블랙 색상으로 톤 다운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체감도 더 커 보이고 좀 상대적인 세련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딱 차를 봤을 때는 굉장히 낯익은 듯한 느낌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왜냐? 약간 뻥칠 기미가 있는 거지. 티구안이야. 아무도 모를걸요? 폭스바겐의 패밀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그릴이 너무 넓지 않고 적당한 크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단정한 느낌이 드는데 이 T-Roc이 그릴 자체 사이즈로 보면 Tiguan이랑 조금 더 닮았습니다. 투아렉은 조금 더 크게 되고요. 다만 이 램프를 보면 또 다른데요. Tiguan 같은 경우는 램프가 끝쪽이 아주 날카롭게 드러나 있어요. 좀 더 여성스러운 느낌도 들면서 맵시가 좀 느껴지는 반면에 T-Roc 같은 경우는 헤드램프 부분 끝이 뭉툭하게 처리가 되면서 강인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직선 형태의 선으로 많이 다져놓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소형 SUV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전폭이 약간 넓습니다. 이 폭감 자체는 꽤 널찍하다라고 느껴지고요. 전장이나 높이 같은 경우는 좀 평범한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분리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방향지시등이 깜빡깜빡 아래 테두리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보조개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것 같아서 귀여운 인상을 더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역시 내연기관 차량이니만큼 이 공기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릴은 뚫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장식이네요. 요거는 뚫려있지 않는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T-Roc의 매무새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저는 선이 참 예쁘게 들어간 차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후드부 쪽에도 보면 진짜 종이 접기를 해놓은 것처럼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선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후드 부분이 전체적으로 매끈한 데서 눈에 확 띄게 되는데 측면부도 가면 캐릭터 라인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인 자체가 정말 이게 누가 이렇게 접고 자로 이렇게 한번 민 것처럼 아주 긴장감 있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판금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디자인이 다져진 걸 보니까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술력을 갖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인 차량의 인상을 결정하는 게 캐릭터 라인이기 때문에 캐릭터 라인이 멋스럽게 들어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국산차에서 느끼지 못하는 외관에서의 그 멋스러움 이런 것들은 느껴진다라고 보여져요. 휠은 17인치 타이어가 현재 들어가 있어요. 최상위 트림의 차량은 아니고요. 스타일, 프리미엄, 프레스티지가 있는데 프리미엄 중간 단계 트림이에요. 이 중간 단계로 가게 되면 17인치가 들어가고 프레스티지 정도가 되면 18인치가 들어가긴 합니다. 17인치 타이어로도 차량 자체 바디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꽤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후면부도 보실게요. 단정합니다. 단정해요. 역시 제가 말씀드린 그 아주 긴장감 있는 선이 이렇게 테일게이트 부분에도 딱 만져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참 상당히 눈길을 끄는데 그 외에 전체적인 부분에 멋스럽게 뭔가를 막 장식을 막 넣고 막 크롬을 막 바르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스타일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T-Roc이라는 이 레터링이 들어간 게 참 눈길을 끄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T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의 SUV 라인업에 T를 넣죠. 뭐 티구안, 투아렉 이런 식으로. 록은 뭘까? 락이더라고요. 약간 락인 거죠.
락하면 좀 밝고 힘차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락이라는 영어에서 따와서 티록이 되었다고 해요. 이 컴팩트 SUV 사이즈인데 차분하기보다는 좀 적극적이고 좀 이렇게 다채롭고 이런 재미를 주고 싶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래쪽에도 단정함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머플러인 것 같은 친구가 이렇게 좌우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가운데 엠블럼을 손이 쏙 들어가죠? 그러면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요거 이제 벤츠에서도 저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거 떼다가 벤츠 붙이면 벤츠 티록인가? 트렁크 보시면 445리터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도 이게 참 보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막상 앉아보면 제 다리 앞쪽으로 공간이 쭉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키가 162에서 3 사이인데 저 같은 사람이 앉아도 차 공간성이 꽤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바깥으로 삐져나가야 돼. 지금 이렇게 갑니다. 실제로 이 차량의 전장이 그닥 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트렁크도 가로 공간은 괜찮은데 세로 공간이 약간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우린 또 이런 걸 할 수가 있지. 이걸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하시고 쭉 내려주면 확실히 공간이 많이 넓어진 걸 알 수가 있죠. 1290리터까지 공간은 크게 확장이 됩니다. 2열 같은 경우가 완전히 뭐 플랫하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평탄화 작업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근데 숨겨진 비밀 공간들이 또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어깨랑 이 스페어 타이어가 놓여져 있는 이 공간만 해도 손바닥이 꽤 널찍하게 들어가거든요. 이만큼 높이에다가 무언가를 적재할 수 있게 된다. 오, 트럭의 실내에도 앉아봤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소형 SUV 치고 실내가 그닥 저렴해 보이지 않는 매력이 있네요. 일단 대시보드 자체가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소리만 들어도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인데 마치 아주 얇게 가죽을 하나 더 떼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차가운 플라스틱의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이 스포크마다 이렇게 다 크롬으로 감싸져 있어서 눈길이 좀 끄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스티치 라인이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엔진을 한번 켜보면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웰컴 투 폭스바겐 뜨게 되고요. 터치로 조작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나오게 되고요. 계기판이 가시성이 상당히 좋아요. 디지털 계기판이고요. 12.3인치로 나와 있어서 꽤 널찍합니다. 안쪽에 있는 그래픽도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는데 좀 최신 차량의 느낌들을 이런 데서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 비상등이 아주 사이즈가 마음에 들어요. 비상등이 사이즈가 아주 큼지막해서 쑥쑥 누르기 아주 편한 위치에 나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도 이쪽에 나와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공조 버튼은 또 다이얼 형태로 나와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오게 되고요. C타입으로 단자 2개가 나와 있습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부츠 타입 형태의 변속기예요. 요게 맛이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컵홀더는 따로 안쪽에 팔을 잡아주는 부분이 없긴 한데요.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암레스트 열었을 때 에게 사이즈가 손바닥 하나에 다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작은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와, 이거는 너무 작은데? 앉았을 때 시트의 착석감은 평범합니다. 이게 뭐 아주 푹신한 느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다.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밤에 이 티록을 한번 타봤을 때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어부에 일직선으로 쭉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멋스럽긴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면부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아래 아니면 여기 아래 정도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욕심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조명 중요하잖아요. 티록의 2열도 이렇게 앉아봤고요. 제가 지금 제 포지션에 맞게 시트를 앞쪽으로 살짝 빼놓은 상태이긴 한데 주먹이 3개까지도 들어갑니다. 물론 성인 남성분이면 이게 더 뒤로 올 거고 다리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주먹 한 1개 반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딱 앉은 상태에서 나오는 각도 자체는 편안한데 요게 리클라이닝이 안 됩니다. 각도 조절을 해가지고 조금 등을 기대고 갔다면 아쉽긴 해요. 답답해질 수 있는 공간성을 아주 넓은 파노라마 선루프로 만회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형 SUV 안에 들어간 것 치고도 꽤 널찍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은 주먹이 한 2개 정도 지금 들어가는 수준인데요. 안쪽으로 홈이 좀 깊게 파져 있는 형태입니다. 살짝 들어간 게 아니라 생각보다 경사가 있게 나와 있어요. 머리가 완전히 맞닿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암레스트 부분 내려보면 컵홀더 2개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역시 안쪽에 이렇게 지지해주는 살은 딱히 나와 있지 않는데 요거 특이하죠? 여기다가 핸드폰도 놓을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컵홀더 2개로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도록 안쪽에 컵홀더 공간이 나와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스키스로 공간이 있네요. 이렇게 진짜 긴 물건을 이쪽을 활용해서 특히 골프채 이런 것들도 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은 이거 마음에 드네요. 초반에 주행했을 때 느낌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보통 딱 정지했다가 D드라이브에 딱 맞추는 순간 차가 앞으로 쭉 좀 살짝씩 나가는 게 느껴지죠. 전진하는 힘이. 그 힘이 약간 묵직해요. 뒤에서 누가 쭉 밀어주는 것처럼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컴팩트 SUV니까 좀 가벼울 것 같은데 의외로 약간 진중한 느낌이 든다라는 첫인상이 있고요. 이 친구는 디젤 엔진입니다. 2.0 TDI 엔진이 장착이 됐죠. 나름 그 폭스바겐에서는 차세대 엔진이라고 하는 EA288 에보 엔진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디젤 엔진을 내놓을 수가 있어. 근데 디젤을 못 내놓는 이유가 환경 규제 때문인데 이 빡센 유럽의 환경 규제의 그 스텝 D 정도를 충족하는 엔진인 거예요. 스텝 D라고 하면 현존하는 그 배출가스 규제 단계 중에서는 가장 최상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단계를 만족시켰다. 디젤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라고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뭐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등의 그런 노력들을 좀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이제 뭐 골프나 이런 모델을 타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힘이 있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네요. 최고 출력은 150마력 정도가 되고요. 최대 토크는 36.6kgm 정도 나와요. 근데 사실 소형 SUV 군에서 비교할 만한 대상이 기아의 셀토스 이런 모델이랑 확인을 해보면 최고 출력이 130마력 되거든요. 136마력 요 정도 되고 최대 토크도 32 정도 라인인데 비교적 같은 디젤 라인업에서 봤을 때는 출력과 토크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힘이 좀 있는 친구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일단 디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시끄럽지 않겠는가, 진동이 너무 과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 하고서는 이제 탔습니다. 근데 실제로 딱 타보면 요새 전기차를 하도 많이 타서 그런지 일단 진동감은 있어요. 소음은 생각보다 많이 크진 않은데 소음이 없진 않아요. 약간만 이렇게 살짝 속도를 내주면 RPM이 조금 높게 치솟으면서 엔진에 확실하게 딱 힘이 가해지는 소리가 부르랑 뭐 이런 소리가 좀 들리게 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아 그래 요거는 디젤이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T-Roc 차량이 다른 차량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점은 아래쪽에 요철을 뭉툭하게 받아요. 그 뭐랄까 뾰족뾰족하게 엉덩이를 막 자극시키는 그런 요철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방지턱도 그렇고 노면이 좀 우둘투둘한 것도 그렇고 든든하게 이 친구가 넘어준다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그렇다면 완전 고속 상황으로 진입을 하면 어떨지 한번 살짝 가속을 이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리는 올라옵니다. 소리는 좀 올라오는 편인데 아주 막 심각하게 귀에 째지게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약간 부르릉 하고 소리가 한번 올라오면서 고속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엑셀 페달에 발을 계속 올려두고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제로백이 8.4초 정도 되는 모델이에요. 딱 밟자마자 앞으로 싹 쏴주고 막 이거는 아닌 거죠. 하지만 기본기가 잘 세팅되어져 있다라는 게 고속으로 쭉 출력을 뽑아냈을 때 차가 막 흔들리거나 불안정한 느낌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약간 더디다가 속도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주는 그 평균적인 안정감은 꽤 있는 편입니다. 저는 사실 소형 SUV이기 때문에 더더욱 초보 운전이신 분들이 차량을 경험하게 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차량에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스티어링 휠에서 좌측에 보시면 모든 것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걸 통해서 가장 가까운 근거리의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 있고요. 좌측에 있는 걸 통해서 주행 보조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바꾸고 있죠. 셋 버튼을 딱 누르시면 바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작동이 되고요. 현재 속도에 맞게 차량의 일정 속도 구간이 맞춰집니다. 지금 56으로 맞춰져 있어서 이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올리시려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10단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가운데 버튼을 통해서 차간거리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차간거리는 아래쪽에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차간거리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딱 세팅을 하자마자 차가 앞으로 뻗어져 나가는 그 가속감도 느껴지고 속도를 아주 잘 맞춰주거든요. 근데 딱 차가 멈춰 설 때는 약간 터프해요. 엑셀을 밟았다가 이렇게 멈췄을 때 브레이크 페달 조작감이 부드러운 편이에요. 오히려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켰을 때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하는 게 되게 터프하다고 느꼈는데 직접 운전자가 이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을 해서 차를 멈춰 설 때는 꽤 부드러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확실히 국산차와 수입차에 특히 이런 소형 세그먼트에서 엔진 성능 가지고 막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막 느껴지는 주행감이 완전 천지 차이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눈에 띄는 차이가 뭐가 있냐면 핸들링이 진짜 달라요. 유럽 차들은 정말 핸들링 기본기가 너무 탄탄한 것 같아요. 아까 가속 상황에서 조금 급격하게 핸들을 돌렸는데도 차체가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아주 직관적으로 딱 컨트롤링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너무 고마운 거지. 이 차가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돌려주니까 너무 고맙고, 돌려주면서도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으니까 또 고마운 거예요. 제가 국산차에 조금 바디 사이즈가 작은 차를 타면서 와, 핸들링 진짜 좋다 라고 생각했던 게 코나 N이거든요. 코나 N 정도 되면 그 핸들링의 직관성이 굉장히 우수한 정도의 형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핸들을 돌렸을 때 이 앞머리부터 싹 움직여주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 뭐 T-Roc이 정말 완벽한 소형 SUV냐 라고 하면 또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안 달려있어요. 이 차량은 또 중간 미들 단계 트림이기 때문에 프레스티지에서는 후방 카메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이 차를 선택을 하신다면 후방 카메라 들어가, 오디오 들어가거든요. 새로 나온 오디오 들어가, 필도 사이즈 커져,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그냥 프레스티지 최상위 트림을 선택하는 게 마음은 솔직히 편할 것 같아요. 가격은 스타일 트림부터 시작하면 3,290만 원입니다. 저렴한 건 아니에요. 프레스티지로 가게 되면 3,890만 원이기 때문에 중간 단계 건너뛰고 한 600만 원 이상을 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정말 공격적으로 가격을 인하까지 해서 나왔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조금 더 따지고 들어가면 5년 타는데 15만 킬로 보증이 됩니다. 5년 동안은 진짜 맘껏 타고 PS 문제로 골머리 썩지 않아도 되는 거, 이거는 수입차가 감히 국산차를 넘어설 만큼 서비스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초보자들도, 처음 운전 시작하시는 분들, 초심자 분들도 맘 놓고 좀 차량 주행하실 수 있는 정도의 세팅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용도로 차를 타실지 잘 살펴보시고 똑똑하게 기본기가 좋은 차를 선택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선택지에 넣으실 법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차박사용 채널에서 폭스바겐 차량 보여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폭스바겐이 워낙 골프를 만들어 놓는 것만 봐도 작은 차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는 노하우가 많이 쌓인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북미에 타우스라는 모델이 출시가 됐어요. 요것도 똑같이 소형 SUV 라인업에서 탈 수 있는 차인데 디자인도 그렇고 공간성도 그렇고 좀 넓게 뽑아놔서 요거 국내에 나오면 이것도 반응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더 공격적인 것 같고, 이런 차량들도 국내에 좀 출시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폭스바겐 차량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조금 더 다양한 라인업으로 들어온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반가운 일일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새롭고 궁금해하시는 차량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요. 얼른 집으로 들어가 봐야겠어요. 또 뵙겠습니다. 안녕.